프라이드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너무 반가운 분 모셨어요. 네. 네, 우리 우먼스 플레인에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주신 신천지를 보여주신 어디 보고 얘기해요? 오랜만에 우리 예, 자 카메라 저쪽입니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선옥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선옥 작가님이 책을 내셨어요. 어이구. 단단한 네. 개인. 네. 네. 우먼스 플레인 전에 그 전작도 많은 분들의 화제를 모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쓴 글들이랑 새로 쓴 글을 좀 모아가지고 낸 책인데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네. 결론은 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개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랑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네. 누가 여혐너 이러면 그 규정을 우러러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개인들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좀 사주십시오. 예, 그래요. 저 이 책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네. 김지형 전 대법관, 네. 전 대법관께서도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그 미생 그리고 네.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김원석 PD. 저 인연이 있어요. 저희 우먼스 플레인 때 저희가 나의 아저씨 아이유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아이유가 저기 네. 하여간 페미니즘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나게 그때 예. 여혐이라고 타격을 받아서 네. 그때 저희가 방송도 했고 제가 글로도 쓰고 하니까 네. 이제 그때 그 추천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김원석 PD께서 그 대중들의 속절없는 그런 비난에 너무 외로울 때 예. 정말 큰 위로가 됐다.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신 건 아니시고? 보셨다 그랬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렇습니다. 아저씨를 연출하신 PD께서 네네. 김용민 TV를 시청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예. 자, 그리고 김의성 배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호민 작가. 주호민 작가가 네, 추천. 많아요. 이 책 괜찮습니까? 진짜 주호민이 추천사를 네, 썼네. 와, 이 틀렸어요. 이거. 아니,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저런 분으로부터 추천사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우먼스 플레인 덕분이죠. 아니 사실 이거 우리가 저기 참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네. 우리 이선옥 작가님하고 저 같이 저기 작업하게 된 거는 예전에 그 하종광 선생님의 노동학 개론, 네네. 노동학 개론 때 작가로 수고해 주셨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하여튼 거의 무료 봉사를 해주셨어요. 네. 왜 그랬어? 예? 국민일보예요. 국민TV 당시 사정이 좀 그랬는데 그때 보조 MC를 누가 했느냐? 네. 주호민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어쩐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나서 국민TV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역시 네. 파괴왕이야. 추천사 썼는데 예, 죄송합니다. 파괴왕의 여러분. 신화를 이제 멈출 겁니다. 자, 네. 여러분 저주받은 명작이 될 겁니다. 단단한 개인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이선옥 작가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듣기 전에 강연료 대신에 단단한 개인 지금 빨리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 제가 조금 많이 못 읽었는데 앞부분 읽었는데 정말 페미니즘이 사실 그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게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적 질타. 그 질타가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히 다룰 수 있는데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우리 정영진 얘기를 좀 어떻게 네.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사실은 그 거리의 만찬 그 김용민 PD 하차 사건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본인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타진을 한번 했었어요. 방송에서 한번 이 얘기하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도 또 자기 얘기이기도 하다고 고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 쓰고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사건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제2, 제3의 또 그렇죠. 사태가 날 것이다. 이 사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일회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맥을 이어오는 사건의 연장이어서 저는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번에 정영진 씨 사건을 이제 빌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볼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죠. 알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최고의 선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정성농장 홍삼액 소개합니다. 아하. 자, 정성농장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뭐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의 대표 상품으로 5년근 홍삼액이 있습니다. 6년근 홍삼은 가장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홍삼의 유통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6년근은 6년근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데. 시작하면 압수수색 들어갑니까? 농담이야, 농담. 예, 여러분. 네. 사실 홍삼은 연근에 따른 효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신다면 5년근 홍삼액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정성농장도 6년근 홍삼액을 정성껏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가성비로는 5년근 홍삼액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6년근 홍삼액 만들기가 귀찮은 모양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예. 자, 정성농장 홍삼. 이거 뭐 음료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홍삼이에요. 홍삼. 예. 100% 국산 홍삼만을 원재료로 하는데 정성농장은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드시라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자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의 달이 아니죠.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지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5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구매 금액별 최대 2만 원 할인 쿠폰 드리고요. 무료 선물 포장 또한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추가 사은품까지 저희가 증정해 드립니다. 자,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에서 네. 정성농장과 정상근은 무슨 관계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정상농장이에요. 네, 네. 정상농장. 네. 모조품. 39년근입니다, 제가. 39년근. 어우씨, 야, 그거 먹어보고 네. 싶다. 39년근. 예, 네. 예, 잿더미입니다. 잿더미. 그래요. 네. 자, 정성농장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김용민닷컴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정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에서부터 부모님 선물, 아이들 면역력 강화를 위한 각종 건강식품, 그밖에 코지마 안마 의자, 리킵 마사지 건 등 인기가전을 초특가에 판매 중인데 코지마 안마 의자 정가가 398만 원, 인터넷 최저가 354만 원. 김용민닷컴은 놀라지 마십시오. 199만 9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코지마 안마 의자를. 그렇습니다. 코지마 안마 의자. 네. 김용민닷컴의 다정한 특가 행사로 네. 코로나19에 지치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삼에 여러분들께 네. 시식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디서 그 트러플 냄새가 솔솔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요? 입에 묻었습니다. 그래요? 네. 트러플김. 아까 먹었는데. 네. 이거 저 음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있는 그대로 홍삼이에요. 여기 뭐 딴 거 넣은 게 없으니까. 예. 뒤에 보면 홍삼 10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저 이름 있는 그 홍삼 있잖아요. 정모시기. 네. 변비에 좋은. 네. 정상근 홍삼. 그건 광고만 요란하게 하지. 광고 비용에 또 이런 게 많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만 비싸고. 뭐. 진짜 100%다. 이거는 이제 정성농장은 광고를 잘 안 하니까 품질은 같아요. 여러분 가급적 싸게. 또 저희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네. 박근혜 때부터. 정말 고마운 정성농장입니다. 여러분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셔서 의리를 보여줍시다. 네. 그냥 황사 때문에 그냥 목이 하루 종일 캐했는데 뭔가 빵 뚫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 진짜 100%군요, 이거. 이 음료가 아니라 100% 홍삼입니다. 네. 보세요. 식품 유형 홍삼 음료. 아니 음료네.
예. 그러나 이건 뭐 물을 섞거나 그러지 않고 네네. 예, 그렇죠. 100% 홍삼이 되겠습니다. 네, 원재료 및 함량이 이제 홍삼 추출액 100% 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께 짧게 정영진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영진 사태. 이제 저는 뭐랄까 좀 일단 이제 단편적으로 알려진 이 정영진 씨의 발언 등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단어 자체만 보고 보면 문장 자체를 듣고 보면 그리고 그 MBC가 정영진 씨를 섭외하면서 이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바로 이제 정영진 씨가 하차를 했는데 아니 그 MBC가 정영진 씨한테 삼고 초려를 했대요. 정영진 씨는 2시에 매불쇼 하잖아요. 매불쇼였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매불쇼가 사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그 매불쇼를 3시로 옮기고 맞아요. 그걸 하기로 했어요. 네. 12시부터 90% 아닙니까? 청취자들한테 양해 구하고 예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섭외를 했나라는 생각이 네,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거리의 만찬 때도 사실 용민쌤이 먼저 내가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그렇게 해서 모셔서 섭외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건 게 주말만 하겠다. 근데 주말 외에는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 근데 제작진은 평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주말 말고는 난 못하니까 뭐 그럼 알아서 하셔라. 나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맞춰주셨지. 그래놓고 이거야말로 거대 방송사의 정말 그러니까 횡포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정영진 씨 방송 그 까칠남녀가 됐든 뭐 팟캐스트가 됐든 거기서 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 일종의 그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저는 까칠남녀에서도 정영진 씨 발언이 저도 역시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방이 아니잖아요. 녹화된 그렇죠. 거예요. 녹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제작진이 저걸 그대로 내보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걸러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자기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을 보호하는 제작진의 최소한의 그 책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놓고 만약에 제작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패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발언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내부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보내고 논란이 됐어요. 그 뒤로는 제작진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저도 이제 그 맥락을 조금 들어서 아는데 저는 왜 MBC 라디오에서 정영진을 캐스팅했을까? 제가 만약에 그 MBC 제작진이었다면은 정영진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본인이라든가 이런 게 클리어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장을 정확히 밝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 또 논란이 불거질 너무 소리 난다.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MBC가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갔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거를 굳이 캐스팅을 삼보초를 하면서 해놓고서는 마이크도 지워주지 않고 팽을 시키고 저는 이 과정에서 뭐 사실 정영진 씨와 여성 문제라든가 이게 제가 뭐 공감하거나 이러진 않는 편인데 MBC가 그렇게 상고처리해서 데리고 왔잖아. 그럼 나는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팽개치는 방식은 정말로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논의 다 사인을 했으니까 보도자료 나가고 다 했잖아요. 발표하고. 그렇죠. 이 사인을 한 과정에 있는 MBC 그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라디오 센터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는가? 그리고 이거는 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영진 날리던 날 그 아침에 그 라디오 책임자하고 내 아는 어떤 분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일 가지고 저기 하기로 한 사람을 내쫓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12시쯤에 정영진 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형님 그냥 뭐 저는 아웃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정영진 씨가.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뭐 논란은 되겠지만 그래도 MBC 라디오 정도면은
그 정영진을 캐스팅할 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때 그러겠나 싶었는데 여지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굉장히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뭐 여성 지인들한테 보수적이라고 막 지적을 받아요. 어느 정도냐면 예능에서 남녀가 됐든 따기 때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면서 웃음을 소재로 삼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근데 뭐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는 거는 뭐 오케이. 그건 내가 그런 거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뭐 실명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그 개그맨 중에 장동민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저는 정영진 씨와는 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좀 심한 어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동민 씨가 했던 여러 발언들,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지금 각종 방송사를 종횡무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서. 생각은 해도 돼요. 네. 정영진이가 저기 그 프로 나가가지고 그 페미니스트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격을 했고 비판했고 눈여겨본 거야. 김용민도 여기 옆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선옥 작가님이라는 분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 새끼 봐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아니 낙검수 때부터예요. 낙검수 때긴 했는데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거 김용민 TV에서 우먼스 플레인 하면서부터 이것들이 아주 뭐 그냥 이거 봐라 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여성이고 글을 쓰면서 가장 크게 모욕을 당한 게 그 페미니스트라는 여성들에게서였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우먼스 플레인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을 들었습니까? 김용민과 뭐 김어준 등의 낙곰수 그 마초들의 입이 되어서 제가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 이런 식의 발언들. 저 다 제 생각으로 글 쓰고 방송하고 한 사람인데 그런 모욕을 페미니스트들이 합니다. 같은 그래요? 여성에게. 제가 우리 이선옥 작가님을 앞세워가지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뭐 공개적으로 한 100m 뒤에는 있어요. 숨겨지겠네요. 우리 예전에 그 미오캣에서도 탁현민 씨 사례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때 상근 씨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실 그 상황하고 또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제가 지금 정영진 씨의 일방적인 하차 사태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논점으로 보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성 혐오라는 개념의 굉장히 자의적인 규정과 남발, 그다음에 오남용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대중문화 자경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경단은 뭡니까? 네, 왜냐하면 자경단이란 거는 자체 경비단? 그렇죠. 그러니까 법 밖에서 법과 제도 밖에서 스스로가 뭐 지키려고 하는 신념이나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뭐 민간인들의 또 움직임,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이 그 가리키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자경단들이 그 동네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뭐 성범죄자를 뭐 잡아낸다, 뭐 방범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쓰는 자경단이라는 용어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법적 권력이나 법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때로 혹은 위력으로 다수의 어떤 여론몰이나 마녀사냥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그 추구하는 신념을 계속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 신념은 페미니즘이나 뭐 이를테면 PC주의 같은 것들, 뭐 정치적 올바름, 그런 것들을 특히 취약한 곳이 이제 대중문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문제에서 노동권의 문제가 사실 매우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고 정영진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개인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의 많은 스태프들은 뭐 그런 약자들을 보호한다면서 노조도 만들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만 이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방송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권력에 사실 갑질이고 횡포죠. 촬영까지 마쳤잖아요, 김용민 쌤. 아니. 1회차 촬영을 했다고 그때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 기사는 잘못된 기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된 날은 그때가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이 전날이었다. 전날이었나? 하여튼
토요일에 촬영을 나가기로 했었어요. 그 촬영이 전에. 약속돼 있었고. 그 전날이었던 것 같다. 대본 다 나왔고. 그리고 정영진 씨도 보도자료가 다 나갔고 이거는 사실상 계약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한마디에 방송국의 할차를 결정해버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굉장히 고약한 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을 주체가 있어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국가가 배부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으시고 책임을 지웁니까? 또 김용민이나 정영진이나 다시 뭐 방송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영진 씨나 김용민 씨가 이름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다른 원래 하던 프로를 하면 된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경우라면 이게 계약이 돼서 내가 그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약속을 믿고 다른 일을 포기했는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이렇게 힘없는 개인이 유명하든 안 하든 그런 노동권 문제에서 힘없는 개인 을의 이치에 있단 말이죠. 방송국은 갑이고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노동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정영진 씨 발언이 당시에 방통위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특정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방송들에서 특정성, 여기에서 남성을 가리켰을 때 그 특정성 남성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동안 방송 사례들 제가 오늘 많이 모아왔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런 사례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이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그런 기울어진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민동기 선생님 말씀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원칙도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목소리 큰 사람들 이게 지금 뭐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서 그냥 그 순간에 들끓을 여론에 의해서 이게 막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하러 나왔죠.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너무 혼자 떠들어가지고. 여기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안 하는 곳입니다. 아, 네. 예. 그렇지만 민사의 판사가십니다. 민사법원에서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선옥 작가님 말씀은 뭐 지금 당장 뭐 저기 지상파에 내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문턱을 못 넘을 뿐이지. 네, 못 부르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보다 정말 저는 고약하다고 봐요. 이 자경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모호한 있어요. 자경단은 사실 법과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걸 일컫는 말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사실 꼭 제도 밖에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나 뭐 각종 지자체나 방통이나 이런 데서 이런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 혐오, 뭐 성차별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논의 같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의 장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자경단보다 홍위병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정말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폭풍에서 그냥 개인들이 계속 나가 떨어지고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현상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이선옥 작가님 모신 거는 김용민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국면을 바꿔보겠다 해서 모신 건 아닙니다. 저 사실 지상파 방송 다시는 안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농담 아니고 아쉬울 게 없어요 나는. 안 가는 거랑 못 가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런 그게 문제인 마음으로 거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전혀 전 미련 없다. 다만 정영진 사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뭐 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집에 들어가서 만세 불렀어요. 왜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넘어서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어디 공공의회 무대에 못 서는 시간 강사도 못했어 그때. 교육부가 날 강사로 쓰는 학교 불이익 줄까봐 학교에서 쓰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제 나는 공공의 무대에 설 수도 있다. 이런 그 어떤 그 뭐랄까 벅찬 감격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 2가 그러니까 시작됐어요. 이게 국가기관 예전엔 검열의 주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열의 주체는 동료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환경이 달라졌죠. 오히려 그리고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실제 타격은 입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과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 왜 이러느냐. 그런데 제가 이 현상을 일단 본질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평등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 그런 운동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범죄와 문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평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뭐 여성 운동가들이나 PC주의자들, 뭐 인권운동 이런 진영에서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이런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뭐 계몽과 압박을 통한 변화, 그 다음에 범죄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계속 그 운동으로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대중문화 영역에서 특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도 쭉 사례가 있었지만 나의 아저씨 때도 우리가 말했던 대로 얼마나 그 폭격이 심했습니까? 드라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융단 폭격을 당했어요. 그때도 여성 혐오 논란이었습니다. 여성 혐오라는 근거가 뭐였냐면 40대 남자를 왜 20살 20대. 여자, 20대 여자가 왜 위로해? 이게 주제였어요. 심지어 드라마를 방영도 안 했는데. 그런 식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 칼럼 리뷰가 정말 명드라마예요. 저는 나의 아저씨는 전혀 다르게 나의 아저씨를 해석을 했는데.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러셨군요. 에이 아저씨. 아니 그 비판을 저도 이제 접했는데 저는 드라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예,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정영진 씨 그 언론 보도만 봐도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좌도 우도 없습니다. 진보 보수도 없고 이런 사안 특히나 뭐 젠더 문제, 뭐 여성 문제 관련한 그 언론들 보도를 보면 좌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보수라고 하는 우측의 그 매체들도 정영진 씨 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정영진을 비난하는 제목을 쓰면서 저는 그게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쓴 거는 어쨌든 정영진 씨가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분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공격에 동참해서 평소에 그래요? 사실 정영진 씨가 친여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그래요? 정영진, 최욱, 뭐 김용민 다 이렇게 어울리는 뿌리가 사람들을 여기잖아요. 보면. 네. 막 김엄마.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푸디가 때는 아이, 낳아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왜 이 사건에 뭐 조선일보든 그쪽 보수 진영이 기사를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무슨 성인지 감수성이 높습니까? 평소에 뭐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던 언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류에 편승을 해서 그러니까 공격하고 싶은데 마침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친해서 그렇구만.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진영 논리도 좀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봤어요. 예, 왜냐하면 평소 그렇게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는 걸 보고 그런데 그 제목들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스포츠 매체 같은 데서 시작했을 때 정영진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혐러를 DJ로 세우는 MBC의 폐기 이런 발언을 스포츠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서울이 뭐 여성 혐오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고. 스포츠 신문들이 그래요. 더구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냥 여성 그 연예인들 그런 화보, 사진, 네. 그런 기사, 가십 기사 선정 속인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먹고 사는 매체들이 그때 예전에 그 이효리 씨 얘기만 나오면은 뭐 엄청나게 가판에서 떼돈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예. 그 뉴스 스탠드로 네이버가 바꿨을 때요. 네. 그 난리였어요. 그때 스포츠 신문 이런 쪽에서는. 예. 그 기사 제목 가지고 네, 많이 장사 난리였죠, 많이 난리. 했죠. 예. 스포츠 서울이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 스포츠 장사 진짜 신문들이 많이 했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뷰징 지금도 제목으로만. 스포츠 서울 크라이시스 갔더니 네.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거 만화잖아요. 지금 이 시각. 이게 온통 살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대체 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매체들이 정영진한테 여혐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영진 씨가 출연했던 그 해당 회차 방송도 맥락이 다 있죠. 아까 민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EBS가 제작한 교양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패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도 찾고 뭐 결론은 안 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그런 컨셉의 토크 프로그램이었는데 편집에서 다 내놓은 방송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아서 여혐러라고. 그 당시 발언 여혐도 아니고요. 저는 그걸 여성 혐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혐오자라는 규정을 그렇게 쉽게 남발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문제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그러면 과연 방송에서 특정 성에 대해서 네. 여기에서는 남성입니다. 남성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하한 발언들을 혹은 매체에서 기고하고 방송에 나와서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항의를 받았는가 한번 사례를 좀 모아봤어요. 네. 까칠남녀에 동반 출연했던 은하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은하선 작가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보면 남성입니다. 거시기 사전에서 제목이 남성이고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덜렁거리는 살덩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 우주로부터 환대받는 존재. 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은하선 씨 이런 발언했다고 방송에서 제재받은 적 있습니까? 이게 그냥 한겨레라는 매체에서 칼럼으로 나온 대목입니다. 이 칼럼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과 모욕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 칼럼은. 근데 이게 여성이 이런 걸 쓰면 전복이고 뭐 미러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겨레라는 매체에서 이걸 내죠. 그런데 미러링 네, 그래요. 은하선 씨 까칠남녀에 아무 문제 없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하차를 했죠. 그 다음에 해당 방송에 나왔던 이현재 교수. 로리콤과 쇼타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리타는 범죄고 쇼타는 취향이다.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로리타는 된다. 여성 어린이. 그렇죠. 그리고 쇼타는 남성 아동인데 네, 남성 아동에 대한 성인 여성의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리타는 범죄지만 쇼타는 취향으로서 존중받을 맥락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어린 남성을 좋아하는 네. 것. 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만 별로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현재 씨의 그 발언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냐면 호주국자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고 어마드 회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남성 아동을 성추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법당국의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놓은 자기 범행의 정당성의 근거가 이현재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캡처 화면을 인용하면서 쇼타는 범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성 그리고 극렬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들이.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거의 심각성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발언은 마치 무슨 어떤 비판에서도 마치 자유로운 성역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발언이 이런 남성들은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성들이 약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관용적인 태도에서 계속 수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너무 많아서. 네, 이여영 씨 지금 뭐 월양 막걸리 사태로 월양 대표 유명한 여성 기업가이자 페미니스트인데 이분도 방송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남자 성기에는 개 입마개를 채워야 된다. 그래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 노브라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주제가. 여성들 가슴이 누구한테 해를 끼치냐. 근데 남성 성기는 사람을 해치잖아. 범죄에 쓰이잖아. 그러니까 개 입마개를 채워야 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무척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비디오 스타에서 예전에 몸캠 제가 이름을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몸캠의 피해 남성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몸캠이 뭔지 아세요? 그 자기 몸을 찍은 네, 자기 그거. 몸을 찍어 이제 상대방이 피해자가 피해자죠.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나체 그리고 나체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체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서로 동의하에 서로 오가다가 그걸 상대방이 유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나체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폭로가 돼서 유출로. 그 범죄죠. 그런데 그걸 본 여초 사이트에서는 품평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풍문으로 들어쇼라는 프로에서 곽정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러분 여기 가져왔죠. 자, 몸캠을 찍은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당사자들을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 남성들의- 그거는 남성에 대해서 예. 녹화가 된 것을 몰랐을지라도 음. 음란 행위는 본인이 판단하에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N번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N번방 사태 났을 때 일각에서 일탈개니, 성매매하다 걸렸다느니 이런 발언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수사기관도, 검찰도, 방송도 모든 패널이 나와서 피해 여성에게 그런 발언하면 안 된다. 그건 2차 가해다. 어떤 경로로 거기에 유입이 됐든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다. 왜 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리를 하냐. 그거는 심각한 이체가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범죄 피해자입니다. 스스로 찍었든 어쨌든 찍을 당시에는 그게 유출되라고 찍은 게 아니죠. 1대1 상황에서 상대방과 성인들 사이 합의하에 찍은 겁니다. 그런데 유출이 됐어. 피해자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N번방의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런 곽정은 씨의 발언, 방송에서 여과 없이 나오는 이런 발언을 봤다고 쳐요.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내가 스스로 행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나에게 책임을 묻는구나. 내 피해는 말했다간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수십 명 된 여성 피해자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수사기관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유입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 예. 이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남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범죄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심각한 피해자에게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곽정은 씨 방송에서 아무 제재 안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비디오스타라는 방송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얘기를 여성 연예인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숙 씨가 이분과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디오스타가 돼서 나오셨네. 이렇게 이제 농담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발언에도 비난이 많았는데 저는 그 발언이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나빴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친분이 있고 그래 이제 털어야지 하고 이제 웃음으로 그렇게 넘기려는 그런 오히려 배려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발언에 대해서 보도 톤을 보세요. 핵 돌직구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김숙이 이걸 마치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돌직구로 전국을 찔렀다는 뜻으로 그래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 워딩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스타 김숙 몸캠 남자 이름 읽지 마세요. 몸캠 논란 땡땡땡에게 진짜 비디오 스타 됐네 핵 돌직구 발언. 자, 스타투데이입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이번에도 매일경제가 굉장히 이상한 기사를 썼는데 매일경제에서 그때도 스타투데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피해 남성에게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몸캠이 유출돼서 논란이 일었는지나 이로 인해 팬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아니 피해자한테. 피해자에게 뭘 사과해야 참. 됩니까? 이 피해자가? 그런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여성을 향해서 이런 기사 못 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고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우리 언론 그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숙 씨가 뭐 의도 없이 했다는 그것도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설마 출연진에게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둘은 그리고 예전에 그 이전에도 한 회차 출연해서 이런 케미를 뭐 과시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 방송이 이 말하는 의미에 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연예인들이 방송인들이 남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아유 별 말씀도 하세요. 예. 예. 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루하실까봐. 아니. 네. 제가 귀 쫑긋 세워서 듣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그 여성 연예인 이국주 씨가 많은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에 대한 성추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추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추행으로 굳이 문제 삼는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행동들, 뭐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기습 키스를 한다거나 몸을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번 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국주 씨가 자기 SNS에 너네 다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너네 100억 줘도 너네랑 안 해.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발언에 그러니까 온시오라는 배우가 있어요. 예. 그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댓글로 조롱당하니까 기분 나쁜가요, 이국주 씨?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은 어땠을까요? 대놓고 화낼 수도 없게 만드는 자리에서 쓸쓸히 웃고 넘어갔을 그 상황. 이미 고소 10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길.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일침을 날렸죠. 그런 일이 이 여성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거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김종국 씨도 뭐 기습키스를 당했고 조정치 뭐 엉덩이 만진 사건 등등 많고요. 개그맨 이세영 씨는 SNL에서 비어네이퍼랑 인피니티라는 남성 아이돌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당시 아무도 그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남성 아이돌은 막 당황해서 몸을 가리고 자기 이렇게 성기 앞에 몸을 대서 이렇게 가리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차례대로 다 만졌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에 나갔을까? 나갔습니다. SNL은. 근데 아마 생방이었나 SNL은 녹화분이 있고 생방분이 있는데 아마 생방이었을 그거는 거예요. 남녀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네, SNL은 저는 불편해서 잘 안 봤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시군요. 저 진짜 보수적이에요. 제가 이 방송의 징계나 이런 심의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도 사과를 하고 네. 이세영 씨도 자필 사과문을 쓰고 자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예요. 연기자가 뭐 팬들이 사실 시켜서 했겠지 뭐.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성 아이돌은 그나마 팬이라도 있으니까 이번에 위근우 씨, 김희철 사태에서도 김희철 씨 팬들도 층이 있잖아요. 이런 팬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자 연예인이 만약에 남성 출연자가 여자 연예인 성기를 만지려 하고 가슴을 만졌다면 이 방송이 나갈 수 있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네. 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점 없어서 각하 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이제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요. 또 주진모 씨 이번에 해킹 범죄 피해를 당했죠. 근데 그 해킹 당한 그 대화 속에 나눈 그 문자 대화, 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그 사건에서 또 여성단체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주진모 씨를 비난하면서 범죄 피해자인데 당신들의 세상은 같다. 당신이 더러운 성착취 문화를 당신 같은 남자들이 이어온 것이니 당신이 여기에서 뭐 피해자라는 식의 뭐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또 성명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게 네. 결국 범죄로 인해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피해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이 여성들은 오히려 그걸 뭐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비난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여성 혐오 이렇게 규정이 되기만 하면 이런 공격을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라미란 씨, 에릭남이 또 방송에서 성추행 많이 당한 걸로 또 유명한 남성 연예인입니다. 네네네. 라미란 씨가 에릭남에게 방송에서 갑자기 기습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신하의 앤디 그 방송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앤디가 그 여걸식스인가 하여튼 그 신봉선 뭐 송은이 그런 연예인들 안영미 씨도 있었나 그 김신영 뭐 이런 여성 개그우먼들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포박이 당했어요. 포박 상태로 차에서 막 몸을 더듬고 강제로 막 뽀뽀를 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 과정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 앤디 씨가 이게 방송이라 한들 이게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사도 정말 노골적이었고요. 수위 높았고 무한걸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몸을 만졌더니 뭐 어떻네 저떻네 이 몸은 어떻네 저떻네 이러면서 입술을 대고 정말 얼굴에 계속 뽀뽀 세례를 아하. 퍼붓고 저 뽀뽀가 아니라 사실 성추행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런 일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게 아마 2014년인가 그럴 텐데 15년인가 이때만 해도 이게 실제로 방송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남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구라 씨가 이제 이런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사실 예능 프로그램은 좀 더 수위가 높고 자유롭지 않느냐. 당사자들도 예능 요소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엄호해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은죄가 많았어. 네, 저는 솔직히 저는 민동기 쌤하고 다르게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하고 수위 높은 방송도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저도 예, 저도 방송은 그래요. 어차피 성인용 방송도 있는 것이고 네. 우리 방송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런 프로그램도 존재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런 뭐 청소년 다들 12세, 15세에서만 우리가 방송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예능에서 네. 자꾸 웃음 코드로 이렇게 폭력, 성 저도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폭력은 좋아하지 않는데 성은 보수-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성적으로는 서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 서로 동등하게 자유롭게. 아,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 그러니까 어. 성은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그런 문화고 생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 아니 자체를 안영미 이건 씨가 에릭남한테 첫 경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전복적인 거고 남성 출연자가 곽정은이 장기하한테 저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 이런 건 다 전복적인 거 다 용인이 되고 그럼 여성 출연자한테 첫 경험이 언제요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너무 기울어졌잖아요. 예. 자, 말 너무 오래 했죠. 좋아. 계속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원했어요? 아, 그럼요. 나 거리의 만찬 때 정말 하고 네, 진작 싶었는데 모실 걸 제가 막 사람들이 제 방송에 와서 오몬스플레인 2 제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김용민 방송에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리고 말씀도 하세요. 데일리 프로그램 꽉 차서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박시영의 눈 시간에 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이성욱의 눈. 가는 예. 나이트도 예. 안심하지 아.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방송에서 나왔던 그 남성에 대한 조롱, 비하, 심지어 추행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해당 방송인들, 연예인들 아무 제재 없이 방송 출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정영진, 김용민 같이 하차당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이거는 방송계고 그다음에 남성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이런 페미니즘, PC 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논객들이 해온 남성 비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자,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정영진 씨가 출연하기도 했던 100분 토론이 있었죠. 예전에 예. 성평등인가 역차별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영진 씨가 아주 데이터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 패널인 채태서 김지혜 변호사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압승이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제가 했던 KBS 라디오 프로에 한번 이런 컨셉으로 정영진을 초청했었어요. 너무 마초적인 정영진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네. 페미니스트가 한 명 나와가지고 네. 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 그대로 우먼스플레인이지 그 저쪽 버전으로. 네. 그런데 말이죠. 정영진한테 이분이 완전히 말렸어요. 이분이 도리어 교육을 받고 가셨다니까. 참교육 받고 가시군요. 그래서 너 그때 정영진을 다시 봤어. 이 친구 그냥 네. 코대만 멀쩡하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데이터를 알고 그 페미니즘에 대한 거의 뭐 개론서를 써도 될 만큼의 아주 정영진 씨가 팍식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론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몬스플레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네. 자기 논리가 있는 분입니다. 네. 그 윤김지영 씨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유명 페미니스트. 예. 예. 그런데 그 해당 회차에서 이번에 그때도 물의를 일으켰었죠. 최태섭 작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재 사고 유명한 발언했었죠.
남성 산재 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태섭 작가가 그거는 남성들이 위험한 일에서 자기의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남성성 과시 문화 때문에 남성 산재 사망률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이게 저는 무슨 그런 말이 다 노동 있어요. 문제를 계속 썼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발언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이준석 씨나 정영진 씨가 바로 반박을 했죠.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김용균 씨 고 태아나력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 씨는 비정규직, 뭐 위험에 왜 좋아, 하청 이런 얘기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당에 남성들이 뭐 이것쯤은 나는 괜찮아고 자기 남성성을 과시하려고 위험한 일에서 안전불감증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페미니스트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진영 안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아무도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발언을 미래통합당에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하나 했다고 쳐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민주노총 가만히 있었을까요? 금속노조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런 망언자 당장 당에서 제명조치하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 진보라고 하는 진영, 페미니스트 인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그 방송 끝나고 아유 고생했다면서 격려해줘요. 이렇게 우리 상황이 지금 지형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고 이런 피시주의에 빠진 바람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발언을 여과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대중문화 자경단들의 피시주의 발언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페미니즘 때문에 그 페미니즘 하에서 이 발언이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그동안 그래 남성다움 과시하려고 으스대고 안전장비도 안 하고 이러더니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거든요. 아니 그 김용균 노동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아가지고 안전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거지. 그게 무슨 남성성을 과시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훈 작가가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읽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깜깜한 곳에 빛이 하나도 없는 작업장에 그 진상조사단이 그 현장을 갔거든요. 조사를 하러. 일단 빛이 없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 그 돌리는 화력 발전소에 빛이 없고 들어갔는데 그 레일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는데 아이고, 머리는 롤러 위에 있고 몸통은 레일 위에 있었어요. 김용균 씨가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안전장비 남성성 과시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한 해에 1000명 이상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남성들이 90% 이상이 남성들이 중대재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노동 문제를, 생존의 문제를.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혜연 그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하셨는데 정혜연 후보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진보 진영의 당도, 진보 언론도 노동계도 아무도 이 발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개탄스러웠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김지혜 씨. 하위직에서는 남녀 비율 맞출 필요 없고 오직 고위직만 맞추면 된다. 또 중요한 발언은 남성이 할당제를 통해서 남성이 피해보는 건 맞다. 그건 인정하는데 사회 전체의 평등을 위해서 남성이 피해보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이런 지상파에서 여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피해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맞는데 니네 그건 남자들이 피해 입더라도 참아 라는 겁니다.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누군가는 희생돼도 된다. 이런 말을 지식인이란 사람이 농객이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발언을 두고 최근에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때 발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고
자기가 방송에 익숙치 않아서 정영진, 이준석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야바이꾼들 앞에서 순진한 당한 희생양이다.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논리에서 반박당해서 말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선 넘는 발언을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최태섭 씨는 양성평등진흥원의 이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공적기관에 진출을 하고 방송에 나오고 글을 쓰고 하는데 아무런 타격 받지 않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 진중권 씨 메갈리아 사태 났을 때 칼럼에 뭐라고 썼습니까? 초라한 남근들이 다발로 묶여 큰 승리를 거둔 모양이다. 비열한 협박으로 얻어낸 양아치 같은 승리. 이런 글을 뭐 기사에 썼습니다. 뭐 남성에 대해서는 초라한 남근들, 다발들, 뭐 비열하고 양아치고 이런 표현을 그냥 남성을 향해서는 막 씁니다.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자, 서민 씨 볼까요? 까칠남녀에 같이 나왔었죠. 서민 씨는 까칠남녀 방송에서 한남충이라는 용어를 그냥 공적으로 마구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남충이라 불러도 마땅하고 남성은 다 잠재적인 가해자고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경향신문에서 나온 온라인 지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민의 기생충 이야기라는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네, 기생충 같은 이야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 한남충 박멸 협회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쓰면서 아이고. 한남충은 기생충과 해악면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해악을 끼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기생충의 몰락과 때를 같이 해서 한남충들이 득실되고 있다. 이런 글을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방송의 패널로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종편에. 이런 분이 무슨 제재 받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말하는 방송인들 아무 제재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EBS에서 정영진 씨가 무슨 말을 했건 간에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구도는 이쪽이 센 말하면 반대편도 센 말하는 네, 맞아요. 이런 구도예요. 결국 맞아요. 그게 뭐 생방송도 아니고 편집이 돼서 나온 거라면은 이 방송에 대한 오롯한 책임은 EBS가 져야 될 일이지 그럼요. 그 연출자가 져야 되는 거지. 이 출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송은 설정이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정말 MBC가 저는 이런 갑질 행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스태프들이나 뭐 작가들만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자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피해는 상황입니다. 김용민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선 피해자고 정영진도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이 남성이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여성은 약자, 그리고 약자는 피해자. 이 공식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피해는 상황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남성인 거는 피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행위의 상황의 피해자인 거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 위근우 씨 이번에 김희철 그 연예인 슈즈의 김희철 씨하고 논란이 벌어졌었죠. 저도 거기에 한번 보태서 방송도 하고 김희철 씨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고 글도 썼었는데 위근우 씨가 평소에 남성 혐오 발언을 많이 합니다. 한국 남자를 정말 혐오해요. 위근우 씨는. 그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 혐오는 정말 개념이 확장돼 있어요. 여성에 대한 숭배, 뭐 성차별까지 다 여성 혐오로 여성들이 불편하면 다 여성 혐오라고 규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혐오, 정말 헤이트 스피치 같은 상대를 그 존재 자체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혐오의 의미로 봤을 때 그 혐오를 이근우 씨는 남성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글, 뭐 방송 모든 SNS 발언을 보면 드러나요. 남성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근데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런 이종의 존재가 인간의, 좀 더 정확히는 집에서 다리를 긁으며 포털 댓글을 달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미적 기준. 이런 식으로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규정하는 한국 남성의 상은 이거예요. 집에서 다리 긁으면서 포털에 댓글이나 달고 있는 차별주의자들, 여성 혐오주의자들. 이겁니다.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냥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같은 남성이시잖아요. 그래도 되는 문화가 지배하고 네, 그래도 있습니다. 되는 문화가 지금
이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고 방송사들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런 공세의 부당함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끄러우면 그냥 논란이라는 그런 명분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차를 시키고 이렇게 폭력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매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하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에 글을 쓰고 하는 분들이 이런 글을 정말 써주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이런 건 안 써요. 남자 기자들은 눈치 보고요. 여자 기자들은 동의하니까 안 쓰고. 남성 데스크, 네. 여성 주니어 기자들 네. 기사 써왔는데 야 이건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니? 이런 말을 못해? 못해요. 못해. 데스킹 못한다는 얘기를 정말 왜냐하면 자기도 여성 혐오자로 몰리니까. 그렇지. 네. 너도 가부장제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셨어? 이거 여혐주의자셨네. 가부장제하에 남성 기득권자 이 네. 프레임에 자기가 갇혀서 언론인이라는 자기 직업 정체성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이건 방기하는 거죠. 남성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사례들이 있는데 아.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제 요점은 이겁니다. 저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베라 아이스크림도 여혐 광고라고 폐기가 됐었고 뭐 맥심 화보 그 트렁크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장면이 아이스크림 뭐가 그 여자 아이가 모델이 됐던 그 네. 딸기 아이스크림 베라가 신상품을 내서 광고를 했는데 네. 그게 여성 아이를 성적으로 소비했다는 또 뭐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 등등등의 융단 폭격을 맞고 결국 그 광고를 폐기했습니다. 되게 아이가 짧은 옷을 입고 아니 짧은 옷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그때 사진을 아이의 입술을 클로즈업해서 내보냈습니다. 썸네일로. 저는 그거야말로 성상품화라고 생각해요. 왜 방송 그 광고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클로즈업해서 무슨 아이의 뭐 목덜미와 뭐 우유를 붓는 장면이 뭐 정액을 연상시키고 막 등등 정말 제가 그 성적인 코드로 무슨 대중문화를 보는 그 여성주의자들의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성적인 코드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외눈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그런 시각으로만 모든 문화를 보는 겁니다.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유에서 정액을 연상하고 아이의 입술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발랄하게 딸기랑 우유를 넣고 통통 튀는 상큼한 광고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소비했다면서 정말 용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폐기됐고요. 맥심이라는 남성 잡지에 그 악역으로 출연하는 배우가 여성을 트렁크에 묶어서 이렇게 여성 다리가 보였단 이게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뭐 미화했다 성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했다는 이유로 또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지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남성들이 보는 성인용 잡지에 그런 수위의 화보도 못 씻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지? 나쁜 남자 컨셉으로 찍었다고 해요. 나쁜 남자면 네. 나쁜 남자네. 나쁜 남자 맞네.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나쁜 남자라기보단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러면 남자. 저는 이럴 수 있어요. 네. 영화에서 이분이 영화에서 했던 악역을 재현한 거니까 그분의 그 악역 이미지를 소비한 거니까 영화에서 그런 범죄 씬들 우리가 그 스틸컷으로 나오잖아요. 그것과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의 문화가 그것을 서로 그러니까 익스큐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문화가 그 정도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저는 맥심이란 뭐 잡지를 본 적은 없지만 맥심도 안 보시는군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규제되어야 됩니까? 사람에겐 다 취향이란 게 있어요.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누군가 불편해. 그러면 우리는 그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성의 중심에 모든 드라마가 난 불편해. 부부 씬이 나오면 난 불편해. 대가족씬 불편해. 라고 하는 뭐 1인 가족들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그럼 이들이 불편하면 그 장면 내보내면 안 됩니까? 불편함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규범의 기준은 네. 불편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약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남자니까 네.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여성분에 따라서 저는 불편함 수준이지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는 좀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단계지만 네. 그게 뭐 굉장히 뭐 정말 뭐 폭력적이라든가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그 논리를 규범으로 옹호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만약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은 모르는 어떤 특정 장면에 스스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서 공포를 느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치료를 받아.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극복해야지.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진 공포를 우리가 개별 개인들이 가진 공포를 어떻게 다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작동하는 규범이 있어요. 그 수위는 뭐냐면 너무 극도로 민감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보통 질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치료를 받고 보호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의 불편함을 근거로 저걸 내 눈앞에서 치워줘. 저걸 내가 안 보게 해줘.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너무 공포스럽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비행기 사고는 가장 적고 안전한 도구예요, 비행기는. 그러면 내가 내 공포를 극복해야지 비행기 띄우지 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예민한 사람들이 혹은 어떤 이념 때문에 지극히 불편해하는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건 내가 불편하고 어떤 근거를 들이서 이건 여성 혐오니까 이거는 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규제하라고 하면 그런 논리로 규범을 만들고자 하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어디서 기준을 삼을 건가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설정으로 해당 여성이 꽃뱀인 장면이 나옵니다. 꽃뱀으로 추궁당하는 그 대사를 여성단체에서 비난하면서 드라마 제작진은 사과하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설정으로도 꽃뱀이라고 추궁당하는 장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런 장면이 없습니까? 그 여성이 네가 사실상 그 호텔에 자의로 들어가서 이 상황을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주인공이 받는 혐의를 이렇게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꽃뱀처럼 묘사했다고 제작진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럽니다. 자, 꽃뱀이라는 말을 받아서 불편한 여성이 있다고 쳐 일상에서. 그 드라마 보면 나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공포스러워. 그러면 그 드라마 제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장면 다 빼야 됐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죠. 저는 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규범의 기준은 불편함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이 헷갈리는 부분은 네. 그렇다면 그 만약에 막 은하선 씨 같은 사람이나 네. 이런 좀 이현재 씨 같은 사람이 네. 뭔가 좀 뭐 어디 뭐 이게 방송으로 발탁이 됐다. 네. 라고 해서 이런 네. 논란이 또 이제 한철에 또 불거졌을 때 네.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어떤 규범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저는 그 그렇게 논란으로 똑같이 하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이 사람이 정영진 씨도 우리가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하는 발언의 수위와 지상파에서 하는 발언의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당 방송인이 해당 출연자가 그 방송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미리 할 수는 있겠죠. 이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아니면 그 뭐 사람이 진짜 뭐 정영지 보고 음. 뭐 그런 여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은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그리고 이미 그런 네.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요. 아니 지상파 출연해서 그런 말 저는 한 아니잖아요.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한 KBS 번도. 라디오도 다 진행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 지금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 낙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차를 저기 시켰잖아요. 그 뭐 여혐 논란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2004년에 라이스 16년인가 발언,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발언이고 그게 이제 2012년에 논란이 됐는데 나는 그 이후에 2017년부터 그 라디오 진행을 맡았어요. 그 SBS 라디오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2018년부터는 또 KBS 라디오 진행을 맡았고
나름대로 지상파 2개 그래도 메이저로 할 수 있는 네. 채널에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TV 프로 하나 한다고 네. 갑자기 여혐러로 몰리면서 정영진 씨 100분 토론에서 정제되지 않은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EBS도 마찬가지고 교육방송에 나갔던 장면이고. 그 이미 정영진은 오래전부터 이런 종편이나 이런 채널에서 각종 전문가로 항상 각종 각종 전문가로 나갔었는데 아니 뭐 지구에서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번에 이 사건 나고 경향의 이유진 기자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검증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결의의 만찬도 그렇고 이번에 정영진 사태도 그렇고 그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 진행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다 남성만을 기용한 그러면서 여성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운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김혜영 씨가 싱글벙글쇼의 여성 대변자로 그동안 3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것도 아니고 사실 이 거리의 만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PD하고 일단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원래 생각했던 것이 김혜영 PD였어요. 그 PD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반드시 여성 진행자들만으로 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거죠. 나는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지혜 씨 팬이거든요. 네. 이지혜 씨는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대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좋은 기회 되면 할 수도 있다. PD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여성을 대변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영진 씨에 대한 호불호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전 전적으로 MBC 측에서 그거는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어떻게 책임지냐요? 정영진 씨한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영진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다른 놨는데. 프로에 기용을 해야죠, MBC에서. 그러니까 좀 아니면 이거 어떨까? 정영진 은하선의 싱글벙글쇼. 좋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김용민 정영진의 나는 MBC에서 그 제가 말을 자른 건 아니죠. MBC에서 그 나중에 정영진 씨를 캐스팅했다고 홍보를 하고 하차를 시켰잖아요. 마이크도 안 주고. 근데 그 뒤에 내놓은 그 해명과 입장문이 너무 불성실해서 최소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영진 씨를 캐스팅했는데 뭐 이런 쭉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이 전체 문장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MBC는 좀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검열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가가 하던 짓을 지금 뭐 소비자의 이름, 뭐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제가 말한 대중문화 자경단들, 뭐 페미니스트도 있고 진보 매체들도 있고 진보적인 단체들 이런 운동 단체들이 사실상 이런 대중문화 자경단, 그러니까 뭐 법보다 위에 법 제도 위에서 이렇게 압박을 행사하면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연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 방송사들 사실 경영진 바뀌고 그 거대하게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경영진에 지금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의라는 게 그런 거대악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의라는 의미는 정말로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런 거대 권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서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 공명정대할 것, 그다음에 정말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과정과 논의를 거쳤다면 적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폭력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경영진이나 뭐 노동조합도 있고 하지만 경영진이 저는 바뀌었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그들이 말했던 약자를 위한 방송은 사실 어떤 명분이냐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기준 없이 작동한다면 거악만이 악은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너무 오래 말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대중문화 자경단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은하선 씨가 나오면 막 항의할 겁니다. 하차시키라고. 근데 저는 서로가 이 기준이 좀 세워진다면 같이 관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논쟁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신 정제된 언어를 쓰되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면서 또 합의점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공론의 장이 복원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중요하게 대중문화 자경단들의 운동, 그다음에 거기에 굴복하는 이 언론들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뭐 성평등한 세상 다 좋습니다. 그런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아, 차별 없는 세상. 예. 아, 그런 차별은 뭐 세상은- 이미 하셔가지고. 예. 그런 세상이 여러분이 여성의 편이나 약자의 편에 설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권리의 편에 설 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문하고 약자든 강자든 이걸 불문하고 권리의 편에 설 때 그래서 그 피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른 요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은 그 피해 그리고 누려야 될 권리의 침해 이 권리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도 온다는 겁니다. 예. 그걸 좀 아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단단한 개인에 나옵니다. 단단한 개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단한 개인. 예. 끝맺음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배웠어요, 김현준. 과잉 라이프도 하셔야 되겠어요. 예. 자, 저도 단단해지겠습니다. 아유, 책이 네. 좀 빨간 게 그냥 홍삼을 쏟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어유 그래. 홍삼의 그 참치 색깔이에요. 참치 색깔. 참치 색깔이네. 네, 참치 네, 색깔. 네. 여러분 단단한 개인. 아 이게 단단한 개인 그 저기 그 거표지를 철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이거 보고 단단하게. 뭐 단단해졌다는 막 예. 분들이 저한테 예. 막 색드립도 치고 그러시던데 저는 뭐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단단해지실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자, 그리고 오늘 네. 저 이선옥 작가님 말씀 듣고 감동받으신 분들 이 책 보면은 네. 또 다른 또 감동의 세계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 사랑해 주호민 주시고. 작가 앞에 거는 좀 빼는 걸로. 주호민 작가, 주모 작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모 작가. 자, 이선옥 작가님 아, 오늘 단단한 제가 개인이란. 너무 오래 혼자 얘기를 많이 한 것 아니, 같아서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네. 저 우리 네. 이선옥 작가님하고 또 어떻게 또 방송을 또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는 상황이 될 것 나이터에 같은데. 주간 젠더 이슈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나 참 주간에 한 번 하지 여기도. 예. 아, 저희가 주간제 아유,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옥 작가님하고 또 이게 또 긴밀하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제가 또 거리의 만찬 때 네네. 너무 속상했는데 영영진 씨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풀렸습니다. 두 분이서 혐오의 만찬 한번 하시고. 아니 거리에 내가 그래서 네. 좋다 그러면 뭐 그 프로의 취지는 좋잖아요. 사실 노동자 약자를 네. 위한 그래서 그 프로 진짜 됐으면 좋았을 그래서 텐데. 거리의 오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거리의 오찬. 이거 네. 밤에는 아. 너무 힘들고 낮에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역시 네. 먹는 게 있어야 돼. 네, 그럼요. 맞아요. 먹으면서 하는 거 좋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 한마디만 네네. 저 제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제 청취자분들이 좀 아까 오셔서 몇 분 뵀는데 쓱쓱 지나가서 인사 못 드렸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선옥 TV도 많이 구독해 네네. 주시고 네. 아. 이선옥 TV입니다. 이선옥, 네. 이선옥 TV. 많이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한 번씩 방송하세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라이브만 하고요. 네. 편집 영상을 게을러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냥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뭐. 자, 이선옥 직접 TV. 편집까지 하시는 거예요? 못해서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그냥 그렇군요. 라이브만. 네, 편집. 거의 하고 1인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그래서 역할을 너무 네, 길어서 하고 계세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채널도 작고 그렇지만 뭐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이선옥 작가님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자, 관훈 라이트클럽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고요. 네. 이 작가님과는 또 다음에 또 뵙는 네, 시간 갖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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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